예, 거기서 이제 이런 근성이 깔려 있으니까 이제 항모파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항모파한테 질문할게요. 항모전단 하나 꾸릴 돈 있으면은 아래 거 각각 몇 개 하나씩 그 돈 몰빵하면 한 40조 들거든요. 항모전단 하나 꾸리려면 최신 이지스 구축함 40척 만듭니다. 잠깐만요. 이지스 구축함의 특징은 뭐냐면 수중에 관해서는 어마무시한 감시 정찰을 하는 최첨단의 소나, 세계 최고급의 최첨단 소나를 갖고 있고요. 하늘에 대해서는 어마무시한 감시를 하는 말하자면 그 다기능 레이더죠. 뭐 X밴드, S밴드. 그러니까 X는 이제 그 해면이라든지 그 저기 민감한 거를 보는 거고 S는 넓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저 이지스 구축함은요. 그 자체가 어마무시한 감시 정찰 자산이에요. 또 파괴적인 힘도 있고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저거 40척 합니다. 이지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호위함. 이지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정식 이지스는 뭐 이렇게 도움형으로 반경 뭐 400km, 500km를 보는 레이더가 돌아가면서 탄도 미사일이나 적기나 이런 걸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 그게 이지스거든요. 제대로 된. 이제부터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호위함에도 저걸 넣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구축함이라 그러면 이제 만재, 그러니까 꽉 찼을 때 만재가 한 10,000톤급이고요. 호위함이라 그러면 만재가 한 5, 6,000톤급이에요. 거기에도 넣을 수 있다고, 이지스 기능을. 그거 80척 할 수 있어요. 40조면. 저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에 있는 이지스 구축함 미국까지 해가지고 글쎄요, 100척 안 될걸요? 40척 할 수 있다니까, 저 돈이면. 그 다음에 원자력 공격 잠수함. 원자력 공격 잠수함. 공격 원자력 잠수함. 그러니까 그 핵탄도 미사일은 아니고 일반 미사일만 쏠 수 있고 그 대신에 좀 작고 상대방 항모나 상대방 전함을 깨뜨리는 거. 그게 이제 공격 잠수함이죠. 어택 서브마린. 근데 원자력으로 가는 거. 그거 한 2조면 하거든요. 작게 좀 제한적으로 만들면. 그 25척, 20척 하죠. 20척. 그 다음에 대형 무인 잠수정. 길이 한 30m씩 되는 거. 3, 40m 되는 거. 저거 2천억이면 직구도 남죠. 그거 200척 한다는 얘기 아니야. 2천억이니까 200척 되죠. 그렇죠. 20척이면은 4조. 200척이면 40조. 그렇죠. 그래서 항모파한테 하는 거예요. 항모는 이런 기능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감시정찰 기능이 약해. 항모 전단이 그걸 호위해 주지. 항모 전단 하나면 저런 무시무시한 걸 하는데 항모를 왜 하냐. 저는 항모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 대양 해군이 아니라 대형 관짝이다. 항모는. 왜냐. 아니 나 반박해봐라 이거 항모파. 쟤들의 A2AD 그러니까 반접근 지역 거부 1차선이 저게 1600km 1000마일이거든. 최소. 2차가 저기 2차만 해도 벌써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베트남,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큐슈, 오키나와, 그리고 저기 두만강 아래까지, 하구까지 그렇게 이어지는데 저 안에 항모 있으면 죽는 거예요. 중국 A2AD에 걸려서. 그럼 우리 대한민국 항모가 그 주로 활동하는 뭐 기함은 어디야? 뭐 거기에 두실래나? 뭐 저기 뭐 지중해나 어디 뭐 이런 데 두실래나? 멋있게?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저렇게 아니 지금 카이가 정권이 바뀌어서 새로 카이 사장을 강 사장이라는 사람 보내놨는데 카이가 하는 개짓거리 보세요. 함재기. 나 시건방진 강 사장님 당신 임원 잘 다뤄야 돼. 나 오늘은 진짜 말 확 나가는데 임직원들 잘 다뤄야 돼. 거기 간첩이 있을지 못지 몰라. 아니 국민이 세금 내서 밀어주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국방부나 방사청이 입장을 거기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감히 카이 나부랭이가 함재기를 가지고 국민 여론전을 펴? 이것들이 간땡이가 뭐였나? 비행기 좀 파니까 다 잘난 것 같아? 이거 꼭 강 사장한테 전해주세요. 앞뒤를 모르는 사람이야. 당신 집안은 당신이 간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라고 사장 간 거 아닌가?
그냥 빨대 꽂고서 그냥 판공비 받고 월급 받고 그리고 그 간첩 빚으로만 군데군데 박혀 있는 이상한 임직원들한테 사장님 그 대접 받으려고 그 자리에 사장 간 건가? 저거 항모는 완전히 국력을 소진시키려는 간첩 프로젝트예요. 저거는 대형 관짝이라니까. 다시 이제 그러면 이제 저렇게 악질적이지는 않는데 정말 한심한 게 예를 들면 해병대죠. 해병대 바이퍼파죠. 바이퍼 저게 미 해병에서 쓰는 아주 좋은 공격 헬기죠. 엄청 비싸네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는 장거리 원정 해병이 아니잖아요. 미국처럼. 우린 연안 해병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연해 해병이죠. 연안 해병, 연해 해병이에요. 주로 서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고생을 해야 되고 서해랑 남해. 그런데다가 군사기술은 감시정찰 위주로 바뀌었죠. 그리고 드론을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해병 작전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그러면 바이퍼 한 대 살 돈이면 저거 아마 한 2천억 할걸? 엄청 비싸거든요. 그 마리논 무장형 한 너댓 대 사죠. 그리고 사출 드론 수백 대 사죠. 그리고 계속 진화할 수 있죠. 그런데 뭐 해병대 사령관까지 나와서 전직 사령관까지 나와서 무슨 어쩌고 저쩌고. 아니 공부들을 좀 하시고 자기 밥그릇 챙기라고. 바이퍼가 그렇게 부러우셔? 무기, 전술, 전략이 급변 중인 건 알고나 계셔? 참나. 어휴. 그 다음 육군도 비슷해요. LH 헬기 저거 잘 빠진 거예요. 비교적. 저거 두고 보세요. 꽤 잘 팔립니다. 헬기 비행 자동제요. 저거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안 했어요. 저거 한 6, 7개 국가밖에 제대로 한 데 없어요. 그중에 우리 들어간 거예요. 진동제요. 저것도 굉장히 첨단인데 저것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세계 유일의 산 능선 뒤에서 숨어서 쏘는 8km짜리 천건 미사일을 또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능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 능선 뒤에서 8km 쏘면은 여기서 아마 여기 말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인왕산 뒤 능선에 숨어서 북한산 뒤 능선에 숨어서 8km 쏘면 파주에 있는 거 깨지거든. 고향에 있는 전차 깨져요. 그런 좋은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출 드론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이런 획기적 기술들이 다 녹아 있다고. 그럼 육군 수뇌부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지금 벌써 발주 나갔는데 제식 명칭도 안 붙여줬어. 뭐 수리온, 마리논 이런 제식 명칭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야. 개발 단계 명칭인 LAH야. 그래서 나 이거 보면서 아니 육군에 계시는 분들은 그 저기 관련되는 그 고위직들은 자녀들도 그냥 아들 1, 아들 2라고 하나? 애 낳고 나서 딸 1, 딸 2 그런 애 낳고 나서 이름도 안 붙이나? 그냥 찬밥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고 있고 저런 게 정말 소중하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종섭 장관이 야단 맞을만 해요. 이 장관님 야단 맞을만 하시다고. 저게 굉장히 문란해져 있어요. 아니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야지. 카이의 나부랭이가 감히 이미 항모를 접는 그러한 결정이 사실상 내려진 건데 여전히 DX 코리아 전시에 나와서 함재기 이런 걸로 항모 띄우는 그런 간첩질을 하고 처자빠져 있고 군수송기를 갖다가 그림을 그려서 아니 사람 죽이러 가는 비행기인데 군수송기는 거기에다 범고래 그림 그리면 사람 죽을 때 행복해요? 나 카이에 묻고 싶어. 당신들은 군수송기를 만드는 중이야? 아니면은 무슨 뭐 BTS 무슨 저기 뭐야 그 같은 무슨 한류 문화상품을 만드는 중이야? 웃기는 자들 아니야? 당신들은 군사무기를 만든다든지 군대를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면허살인이에요. 그 물건은 면허살인을 위한 도구라고. 그 물건에 업보가 있어. 무게가 있다고. 아, 참, 진짜. 아유. 군 확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전체주의 연구자 하나 아렌트라고 있죠. 이분은 아우슈비츠의 도살자 아히만의 캐릭터를 연구한 다음 굉장히 허탈하게 말했어요. 이런 흉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의외로 아주 평범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이 사람 말 자체를 그냥 노란 글씨입니다. 끔찍한 악은 대부분 선을 행할 것인가 악을 범할 것인가 고민해서 선택해 본 적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 이것이 정말 슬픈 진실이다. 이를 이제 악의 평범성, banality of evil이라고 부릅니다. 군복 입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이죠. 살인면허죠. 자기 목숨을 내걸고도 죽이죠. 예.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에 관해서나 상대방에 대해서나. 그런데 그 문맥이 무엇인가? 그게 어떤 목표와 대의를 위함인가? 자유공화와 한미동맹과 북한 자유화에 대한 성찰과 섬김이 없다면 그 존재는 뭐가 되겠어요? 군복 입은 살인 기계라고 봐야 됩니다. 무늬만 군인입니다. 성찰이 없으면 그게 친중 좌빨에 가서 빌부터 먹어 있던 아니면 한미동맹 팔면서 양지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뭐 항모 무슨 바이퍼 헬기 뭐 이런 거 찾고 LH 찬밥 대접하는 이런 자기 밥그릇만 신경 쓰는 그런 거든 간에 뭐든 간에 그냥 군복 입은 살인 기계입니다. 군인이라 쓰고 군복 입은 살인 기계라고 부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왜냐? 삶과 죽음을 관해서 게임을 뛰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맞는 정신세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큰 이유는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세계 군사지정학, 지난 30년 동안 군사지정학을 헤매서 그런 거고 마지막에 가서는 드디어 문재인 같은 이상한 정부까지 들어와서 그런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번에 이제 드론을 보내주시는 바람에 위원장께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앞뒤 꼭 막힌 항모파, 바이퍼파, LAH 개무시파 이런 걸로 대표되는 우리의 그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무정신, 무너져 있는 사명의식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찬물을 확 뒤집어 씌워주시고 21세기에 있어서 전쟁이란 무엇인가, 한반도에 있어서 국방이란 무엇인가, 네, 자유공화란 무엇인가, 북한 자유화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 화두를 우리에게 참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셔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윤 대통령께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시정찰을 꼭 중고도 고고도 드론에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예, 위성도 감시정찰이고요. 그 다음에 저 이지스 구축함 저거 무시무시한 감시정찰 자산입니다. 감시정찰 자산에 미사일을 다룬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당연히 이지스 호위함도 같은 기능이고요. 잠수함 역시 무시무시한 해 수중 감시 정찰 자산입니다. 그리고 무인 잠수정 당연히 그렇죠. 또 해면파 레이더 당연히 그렇죠. 대부분 문재인이가 뒷다리 잡았던 프로젝트들입니다. 이런 최고급 감시 정찰 네트워크를 만들고 운영하고 그리고 이를 진화시키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동맹 중에 이런 감시 정찰 정보 네트워크 체계를 미국 동맹 틀 안에서 만들면서 또한 별도로 자기 자신의 독립성을 가지도록 만드는 그런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듭니다. 우리 팔자가 센 거죠. 중국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면 뭐가 좋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사바사바해서 우리를 새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랑 따로 중국이 우리랑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이 독립적 감시정찰 정보 역량, 독립적 미사일 방어 역량을 중시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울면서 부탁하세요. 지금 있는 국방비가 부족합니다. 울면서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 자주국방이다라고, 이러이러한 것이 주권이다라고, 이러이러한 것이 바로 북한 자유화를 위한 수단이라고 울면서 부탁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독립적 감시정찰 정보, 즉 ISR이 없으면 독립적 미사일 방어, 즉 KAMD가 없으면 중국과 어깨 싸움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항상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자유화도 추구할 수 없고요. 평화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울어서
돈을 만들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